다른 분들이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제가 하다가 움찔 놀랬던 거예요. 클릿을 못 빼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거죠. 이렇게 넘어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깜빡이를 틀면서 추월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지킴이 해피바이러스 드론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덕경찰입니다. 제가 YTN에 출연을 했어요. 네. 영상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어떠던가요? 역시 그 유튜브 방송인이라서 그런지 정말 멘트도 잘하시고. 야, 그건 됐고 네, 실물이 나요? 영상이 나요? 생각 잘해서 얘기하십시오. 실물이 훨씬 낫죠. 그렇죠.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날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 영상에서 이렇게 타다가 제가 턴을 하다가 자빠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자덕 경찰이랑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사건이라기 좀 그렇고 그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가 촬영을 갔었어요. 가서 이제 저희 일행들이 같이 이렇게 팩주행을 했었죠. 팩주행을 하다가 촬영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뱅뱅 돌았어요. 이렇게 좀 병신같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계속 뱅뱅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되게 안전에 되게 좀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얘기를 하고 블랙박스 뭐 일상책임 배상 확인해라라고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후사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턴을 하거나 추월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후사경을 보는 게 습관이 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뱅뱅 돌다가 한 다섯 여섯 번 돌았어. 근데 후사경을 계속 보다가 마지막 돌 때 제가 후사경을 안 봤어요. 그냥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사고라는 거는 한순간에 난다. 맞습니다. 365일 중에 364일을 제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했지만 하루 방심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고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누가 피해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오늘 자덕 경찰님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머리까지 풀 세팅해가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네. 네, 이게 경찰이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었어요. 일행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1차로 가면서 제가 핸들을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턴을 한 거예요. 이렇게 턴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후사경 보다가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턴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제가 하다가 움찔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피했고 이분들이 이렇게 피해 갔어요. 이렇게 피해 가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클릿을 못 빼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거죠. 이렇게 넘어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쭉 오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저는 이제 후사경을 안 봤기 때문에 후반에 오는 걸 못 봤죠. 그래서 턴을 하면서 깜짝 이분 피해고 저는 자빠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상황이. 제가 부지했던 게 첫 번째고 지나간다고 추월할게요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얘기도 안 했고 네. 이렇게 추월을 해서 넘어지면서 이제 이분들 비접촉 사고죠. 넘어지면서 이제 이분들 가신 겁니다. 이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직진이고 네. 이분들이 저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이제 넘어진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직진을 하고 있었던 제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옆에서 추월하시다가 네. 오신 분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지 자덕 경찰님 생각에는 누가 피해자가 누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나요? 많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고. 저는 잘 안 다쳐. 네. 내 다친 건 괜찮은데 자전거가 조금 끊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뒤에서 추월하는 자전거는 항상 그 추월을 할 때는 전방에 있는 자전거에게 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차도 또한 똑같이 앞에 차량을 추월할 때 옆으로 깜빡이를 틀면서 추월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전거는 더욱이 자전거 입으로 소리를 줘야 됩니다. 지나갑니다. 뭐 앞으로 뭐 옆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 있는 자전거가 그런 뭐 경고를 알리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과실의 비율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지나가는 자전거가 네. 추월을 하다가 지나갈 의사를 밝히고 사고가 난 거랑 네네. 밝히지 않고 사고가 난 거랑은
가실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교통사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 대 차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도 자전거를 지나갈 때 빵 한 거랑 빵 하지 않은 거랑 그게 가실의 여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일단은 추월하시는 분들이 추월 의사를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겠 배를 올리든 구두로 얘기를 하든 네, 맞습니다. 추월을 할 때는 항상 앞에 있는 자전거에게 추월하겠다 의사는 밝혀라. 그래야지 덜 불리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월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 자전거가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뭐 이어폰을 꽂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알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래 블랙박스에 이제 내 말에 음성이 들어가 있든지 배를 울리는 글이 들어가 있든지. 네, 맞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렇게 갖고 틀어서 이분이 추월하다가 내가 이제 넘어졌어요. 그럼 뒷분의 가실이 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뒷자전거 때문에 났다, 막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이다 이렇게 막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고가 지금 가실의 비율은 이 뒷자전거에게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변보다 뒷사람의 가실이 클 확률이 높다? 네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자전거 도로 같은 데서 자도에서 추월을 할 때 사고가 나면 뒤에 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행법상은. 네, 맞습니다.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추월하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서 추월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네. 그러면 제 사고처럼 비접촉으로 내가 이렇게 돌다가 놀래서 넘어졌어. 그래도 이분한테는 가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비접촉도 이런 사고를 유발했던 후방에 있는 자전거에게 더 가실이 크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제가 무조건 뭐 지금 이 자전거에게 가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서투른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이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그런 도로의 종합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드론라이더님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중앙선 그런 건 없고 그쵸. 그 도로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중앙선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가상의 중앙선을 꺼서 우측으로 가는 게 우선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요. 근데 후방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선행하던 자전거가 잘못이 더 큰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네, 무조건 앞에 차량이 잘못이 없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또 상황을 또 보셔야 될 게 뭐 앞 자전거가 뭐 주행을 이쪽 저쪽 이렇게 뒷 자전거가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얘기하는데 분명 하는데도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렇게 틀어서 박았다라면 앞에가 가실이 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라는 얘기네요. 선행하는 자전거, 후행하는 자전거 사고가 발생되면 뒤에 오던 자전거가 가실 클 확률이 높고 뒤에서 자전거가 가실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 내가 추월하겠다는 얘기를 어떤 의사 전달을 꼭 해야 하고. 그러니까 추월하는 사람이 일단 무조건 불리하네. 추월하는 사람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전거 그 한강 자전거 길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 자전거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추월할 때 그 자전거가 많을 때 추월할 때 이제 중앙선 넘어서 출발하는 게 많은데.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경상도말로 덤탱이 확 쓸 수도 있네. 중앙선에서 추월했는데 얘가 틀어서 박으면 거의 D가 덤탱이를 쓴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중앙선을 안 넘고 추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우측에 안 가고 중앙으로 대부분 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중앙선 안 넘고 추월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혹시나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앞에 자전거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앞 자전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일단 뭐 저는 이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저도 자덕이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갑자기 틀었다는 거에 저는 제 가실이 충분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괜찮냐고 물었을 때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후사경을 안 보고 갑자기 틀어서 놀라셨죠? 라고 해서 엄청 훈훈하게 갔어요. 근데 원래는 법규적으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법규상으로 내가 피해자지만 이분들이 빨리 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추월하겠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후사경을 봤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고 영상 찍은 거니까 좀 그로기 상태에 돼 있는 상태에서 기분 좋아가지고 틀다가 이분들이 넘어지지는 않았지. 이분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훈훈하게 가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선행하던 자전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분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뭐 앞자전거 잘못도 뒷자전거 잘못도 사고는 언제든지 항상 나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내가 좀 잘못했구나 모르겠어요. 저도 크게 다쳤거나 자전거 크게 파손됐으면은 네. 다른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서행을 2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자전거 약간 기스 갔어요. 마음은 지볼 40만 원짜리 자전거이지만 마음이 아파요. 네. 그 하나 더 부치자면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한강에서 많이 보시는 건데 그 따릉이를 네네네. 커플끼리 타면서 그죠. 그런 분들도 이제 갑자기 턴 앞에서 엄청 많이 해요. 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뒤에서 가다 안 보면 보고. 네, 깜짝깜짝 놀라서 이렇게 멈추는데 앞에 자전거도 네, 뒤에 자전거가 따라오는지 살피고 이제 꺾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서로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그쵸. 앞에 자전거도 뒤에 자전거 따라오는지 뭐 그런 상황을 좀 잘 살피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자다 경찰님이 제 뒤에 따라오다가 네. 그런 경우가 제가 생기면 저는 병원에 눕겠습니다. 병원만 눕는 게 아니라 그 자전거 전소 처리. 왜 굳이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항상 조심해서 자전거 타시고 건강 지키시길 드론라이더가 기원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조심하게 타셔가지고 즐거운 라이딩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야죠. 구독과 좋아요. 빨리. 제가 제 채널 원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해야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런 거지. 항상 자덕도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드론 여러분 이제 자덕 경찰 못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드론라이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